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 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시험은 100% 실력자만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과 과정 내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유학 한번 갔다 오지 않아도 영어를 1등급 맞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기회의 사다리 측면에서의 교육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지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발전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어 교육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수능 영어가 왜 현실에서 가장 이성적인 영어 평가 제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죠. 수능평가원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능에 대한 정의입니다. 1.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3.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 자료 제공. 을 성격과 목적으로 취하는 시험입니다. 어려우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대학교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역량 체크. 2. 고등학교 수준으로 낸다. 3. 교과의 특성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수능 영어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수능 영어 백날 해봤자 대화 한마디 못하잖아, 실용성이 없어 인데요. 실용성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수학 미분 적분 실용성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는 사칙 연산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위의 수능 목적에 실용성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있어도 실용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즉, 실용성은 수능 취지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절대로 영어 실용적인 교육, 즉 외국인들과 프리토킹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왜 공교육을 통해 프리토킹이 불가능한지 말씀드렸으니 꼭 전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교습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논문에 따르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려면 11,86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육 과정상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가교육 정규 과정에서 영어 교육 시간은 730시간입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러닝이라고 해서 11,860시간을 한국어 없이 순수히 영어만을 사용해요 11,860시간이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하면 11,860시간보다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실용적인 매끄러운 프리토킹을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영어로 수업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외고나 민사고, 과학고처럼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면 프리토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 수업을 모두 다 영어로 하는 거에 대하여 극찬성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하죠. 과연 수학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사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즉, 실용성 면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기.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학교 때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저는 물론 대학교 때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수업했습니다. 영어과니까요. 하지만 영어 관련 전공을 제외한 대학교에서의 수업은 거의 한국어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교 전공서는 영어 전공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어 독해가 대학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어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능력 시험 평가 목적 중 1.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1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2번 관점,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에 근거하여 절대로 토익과 토플 같이 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플 시험의 목적은 미국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 입학 시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토익 또한 기업에서 추구하는 국제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 입학 시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과 과정 내에서 나와 있는 어휘 수준, 독해 수준을 정확히 지켜내고 있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대입시험을 이해 당사자인 대학교가 대학별 영어 시험을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서울대학교에서는 예전 본고사 시절처럼 엄청 어려운 독해도 낼 거고 엄청 어려운 문법 시험도 내게 될 겁니다. 더욱이 영어 논술 시험, 스피킹 시험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교 자율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물론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에게 엄청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영어 글쓰기, 스피킹 시험은 특히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한테 엄청 유리한 시험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교육비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 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시험은 100% 실력자만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과 과정 내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유학 한번 갔다 오지 않아도 영어를 1등급 맞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기회의 사다리 측면에서의 교육의 역할입니다. 제가 외국 유학 생활 없이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100%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즉 원서를 읽을 만한 독해력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물론 100% 이상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교 입학 시험으로는 가장 알맞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